오늘은 각국의 바보 같은 강도들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만나볼 강도는 은행에서 묵직한 가방을 들고 나오는 바로 이 남자. 이름은 마크. 3주 전 출소한 정가범인 그는 새 출발 미천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막 은행을 털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Right. I'm no rust yet.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불안해진 마크가 몸을 숨긴 채 주변을 살펴보니 발빠른 경찰이 어느새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마크. 그는 앞뒤 잴 것 없이 옆에 세워져 있던 차에 무작정 올라탔는데 What you doing here? Sorry. I'm being chased by bad guys, so help me. Yeah? 운전자는 마크의 감쪽 같은 연기에 속았는지 일단 차에 시동을 걸어 출발했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은 마크는 이 많은 돈으로 무엇부터 시작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데 잠시 후 놀랍게도 경찰에 잡히고만 마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운전자는 은행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형사로 무전을 통해 은행 강도가 도주한 사실을 전해 들었는데 때마침 마크가 우연히 그 차에 덜컥 올라탔던 것. 형사는 마크의 차림새와 가방 사이로 보이는 돈다발을 보고 그가 강도임을 확신했고 일단 마크의 부탁대로 차를 태워주면서 그가 긴장을 늦추자 이내 형사다운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Excuse me, would you get me my glasses? In the glove box. Yeah. It's too bright today. 마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흔쾌히 선글라스를 꺼내주려 했는데 그 순간 형사는 재빨리 마크에게 수갑을 채워버렸습니다. Where are you? Me, I am detective.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마크. 이처럼 하필이면 형사차를 골라 제발로 올라탔던 은행 강도 마크는 결국 훔친 돈을 단 한 푼도 써보지 못한 채 3주 전 나왔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강도 이야기입니다. 벌써 수개월째 마약에 빠져 지내고 있는 까를로는 오늘 참을 수 없는 금단 증상에 몸서리를 치는데 이유인즉슨 얼마 전부터 돈이 떨어져 마약을 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정 상태가 넉넉한 부모님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You could buy even a house if you save money that borrowed from me, Carlo. I got nothing to give you anymore. 역시 한심한 아들에게 더 이상 돈을 줄 리 없었습니다. I need money. 마약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된 까를로는 결국 자금 마련을 위해 소매치기를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지갑만 유심히 살피다가 우연히 한 중년 여성의 두툼한 지갑을 발견. 그는 비록 마약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 상태였지만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려 지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훔친 지갑을 든 채 곧장 안전한 자신의 집으로 달려간 까를로. 숨을 고르며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기쁨을 만끽하는데 The smell of money.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본 순간 What? What?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까를로 엄마의 지갑이었던 것입니다. 즉 까를로가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중년 여성이 바로 까를로 자신의 엄마였다는 사실. You stole mom's wallet. It's a criminal. So get him. 이렇듯 아들이 저지른 엽기적인 범행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엄마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덕분에 까를로는 본의 아니게 인륜을 거스른 범인으로 기록됐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강도의 일화입니다. 살집이 풍성한 프랑코. 그는 보기와는 다르게 소심하고 여린 성격의 소유자인데 아니 왜 하필
다이아몬드야. 아니, 비싼 금반지도 있잖아. 며칠 전 프랑코의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는 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로 청혼하지 않으면 결혼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 방법을 고민한 끝에 결국 그냥 도둑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만반의 준비를 한 프랑코. 답답해 보이는 외투 안쪽에는 범행에 쓸 각종 도구들이 붙어있는 상태. 이 정도면 준비됐겠지? 그래, 가자. 아야, 둔탁한 도구들 때문에 조금 불편했지만 그쯤이야 문제될 것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는 범행 대상으로 정한 빈집으로 들어서기 위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프랑코는 혹시 누군가 자신을 보는 사람은 없는지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고, 준비해온 도구를 이용해서 현관문을 따는데 성공! 문을 열어 빈집 안으로 무난하게 잠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유롭게 빵까지 먹으며 훔친 물건을 들고 집 밖으로 나오는 프랑코. 이분 정말 재밌으신데요? 바로 그때 프랑코를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오고 있었고, 당황한 프랑코는 일단 마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새 바짝 따라붙은 경찰을 요리조리 피해 주택가를 누비며 도망치고 있었고, 거기 안 서! 점점 가까워지는 경찰과 간발의 차이로 어느 한적한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지? 그 잠깐 사이 귀신처럼 사라진 프랑코. 아, 어디로 도망간 거야, 이거? 그런데 그날 저녁 네, 경찰서입니다. 네, 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놀랍게도 프랑코는 낮에 종족을 감췄던 그 골목에서 처참한 몰골로 체포되었는데, 더 놀라운 건 프랑코가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는 사실. 뭐죠? 그렇게 된 이유는 프랑코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에 어떤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서 멀리 도망갈 수 없었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사라졌던 프랑코가 경찰에 잡힌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 정말 희한한 문제에 출제됐습니다. 도망치던 강도 프랑코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결국 정찰에게 자수를 했거든요. 과연 어떤 실수를 한 걸까요? 어려워. 그 인상착의는 유민상 씨하고 거의 비슷하죠. 아,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 또 답을 알 것 같아요. 또요? 나는 이 프로그램 왜 이렇게 쉽지? 그러면 다시는 이런 프로그램 안 불러야겠네. 잘 됐습니다, 예. 야, 근데 왠지 좀 무서우니까 그럼 유민상 씨 잠시 후에 알았어요. 이제 이런 존재라니까. 유민상 씨가 알고 있다시피 저도 같이 유민상 씨랑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왠지 답을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황현 씨 출동! 예! 나 맞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답이랑 똑같지 않으면 틀린 거야. 아, 그래요? 나 지금 딱 내가 정답이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했거든요. 두 가지? 근데 있어. 저분의 덩치, 그러니까 저분의 풍채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저분의 이 뛰는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 풍채를 좋은 분을, 에? 다른 연기자 많을 텐데, 뭐 이렇게 풍채가 좋은 분을 왜